내년도 예산안이 통과가 됐는데 논란이 됐던 R&D 예산 좀 늘렸어요. 그다음에 새만금 예산도 좀 늘렸습니다. 네. 3천억 정도, R&D는 6천억. 그다음에 뭐 보수언론, 보수언론에서는 이재명 예산 이렇게 부르는데 지역화폐 예산도 늘어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좀 애쓴 결과다. 라고 하면 신 변호사님 화날까요? 아니 근데 저는 네. 일단 국회가 항상 그렇잖아요. 네. 법에 특히 헌법에 예산안 처리 시한이 정해져 있어서 12월 초에 원래 이게 통과가 돼야 되는데 네. 늘 늦어요. 그러니까 늑장 처리하는 거 이거 좀 고쳐야 된다. 왜 법을 안 지키는지 국회가 특히 입법자 스스로 법을 안 지키면 자기 모순이거든요. 이 네. 부분을 전 지적을 하나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예산안 통과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뭐 R&D 예산 당연히 저는 더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도 네. 이게 왜 그럼 이제 6천억을 그럼 그동안 어떻게 깎아왔고 어떻게 또 복원이 됐고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전혀 부재하고 마치 의원들끼리 그냥 서로 주고받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여러 사설에서도 좀 문제 제기가 있던데 네. 좀 국회가 고쳐야 되지 않는가. 아니 예결위 내용이 없어요. 심사하는 내용이. 동안에 여야 그 예결위 간사들 전화도 안 받아요. 왜 그러시는 얘기도 거예요? 안 왜? 해줘. 국민과 소통하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 쟁점을 모르겠어요. 제가 간사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엄청 바쁠 거예요. 네, 왜냐면 바쁘긴 여기저기서 해요. 전화 엄청 올 거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많은 변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쟁점이 됐던 것, 삭감이나 증액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설명이 좀 더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 변호사 말씀처럼 이거는 고쳐 나가야 된다라는 네. 것이 확실한 것 같고요. 예. 사실 R&D 예산, 뭐 새만금 예산 늘었다고 하는데 싹 각 삭감했던 거 저희가 어느 정도 정상화시킨 걸로 볼 수 있거든요. 네. 일단 증액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네. 전부 다 날렸던 거 조금 이제 정상화시키고 있는 거고 새만금 같은 경우에도 3천억은 증액했다고 하는데 원래는 한 4천억, 5천억 가까이 되는 돈이었거든요. 예. 이거를 전원 날렸다가 그러니까요. 3천억을 증액시키니까 증액한 것 같은데 예상했던 거에 70% 정도만 확보된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 이제 말이 또 앞뒤가 다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드리고 싶은 거고 네. 이 법을 어기는 거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무조건 이거 고쳐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근데 국회 예산권이 전혀 존중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네. 국회가 예산에 삭감 권한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증액권은 없습니다. 네. 증액을 하려면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내용인데 네. 정부가 안 한다 해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공방이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국회 환경노동위원이자 네. 민주당의 청년위원장이라 가지고 청년 예산을 어떻게 될 것인가를 환노위에서 좀 깊게 봤는데 그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고 네.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안에 임금 격차를 줄여드는 게 있습니다. 뭐 일정 기간 얼마를 넣으면 조금 더 채워서 네. 이게 보상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이 정부 들어서 그 예산 싹 깎았거든요. 전원 예산 삭감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나쁘다. 원래 받고 있던 사람들의 유지 정도만 가능하고 예.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해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한 4천억 깎았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그리고 됐어요? 이것도 일부는 결국에는 그 환노위에서는 통과가 안 됐고요. 됐고. 타협하셨구나 이제. 예. 아니요 다 삭감해가지고 다 삭감. 예결이 넘어가서 예. 이제 예결위에서 이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환노위에서도 그 내일 채용 공제 관련된 예산은 네. 전부 증액하지 못하고 넘어간 상태였고 예. 이거 대신해서 일 경험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정부가 하고 싶은 사업을 갖고 왔는데 4천억 갖고 2천억 증액시켜서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증액권이 없으니까 삭감 의견만 전달돼서 넘어간 거죠 예결위에서. 예. 이 부분도 예결위에서는 일부 우리가 원하는 대로는 안 됐지만 일부 예. 증액은 돼서 통과가 된 걸로 어저께 네. 보고는 받았습니다. 야,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진짜 왜 이렇게 방송 나와서 여야가 쟁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토론을 하고. 그렇죠. 토론하고 공론화를 어디에 하고 쓰고, 예, 그러니까. 어느 여론이 어느 편을 예. 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매일 나오는 여론조사는 뭐 누구 뭐 영장 청구하니 뭐 국민의 여론 그러니까요. 이런 거밖에 없는 게 참 문제고요. 그래서 취재 편의점이 필요한 겁니다. 진짜 이런 필요한 쟁점들 편의점입니다. 얘기를 하려고 네. 저희가 만들었는데. 아니 저도 저기 진짜, 전현기 의원님 네. 말씀 하나만 저도 네. 짚어드리면 저도 국회가 예산건에 대해서는 정부의 그 개입을 전 최소화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네. 지금 헌법도 좀 고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10시 본회의가 뒤로 연기됐으니까 시간 조금 있으신가요? 여유가 조금 생겼습니다. 길게 하시죠. 네. 조금 길게 합시다 오늘.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아니 전 사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거 진짜 필요한 이유가 저희 때는 80년대 이제 취업을 하면 80년대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어요. 뭐 90
20% 정도? 그러니까 뭐 삼성가나 무슨 풍림건설 가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어요. 뭐 물론 풍림 갔다가 삼성건설 가기도 하고 뭐 이러지만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은 한 50% 정도밖에 안 돼, 맞아요, 5, 60%밖에 안 되니까 중소기업 못 가는 거예요. 똑같이 다 대졸자들의 경우에. 그리고 복지도 너무 다른 거예요. 대기업 다니는 사람과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하고 복지 격차가 너무 크니까 이게 그냥 계속 좁은 문으로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일자리 문제가 대입하고도 연관이 되고,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의대 가려고, 예? 초등학교 의대반이 생기는 이런 문제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핵심은 일자리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사실 국회에서 해결해야 돼요. 국회에서 해결해야 돼. 네. 근데 참 여러 가지 이익 관계들이 난립하다 보니 네. 거기에서 나오는 뭐 이기주의들이 생겨나는 것 같고 네. 이거 하나하나 다 챙기다 보니까 문제가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임금격차 줄이기 위해서 국회가 나서야 되는 것 뻔하고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우리 뭐 저출생 관련해서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뻔한데 사실 쟁점이 되는 거는 진짜 그냥 대정부 투쟁 네. 그리고 뭐 정부에서는 쉴드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근데 저는 이런 노동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깊이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네. 저도 보수 정당에 있지만은 지금도 나와서 하지만은 이게 정말 그 땀 흘리고 일하고 법 잘 지키고 이런 사람들이 정당한 보상받고 보람을 느끼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법 지키고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으면요 오히려 바보 되는 세상이에요. 집도 못 사고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인들도 회사 다니면서도 코인을 하든지 주식을 해야지만 자산 증식이 돼서 그러니까요. 결국 집을 구하고 결혼을 맞아요. 하는 이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럼 전 여기에 대해서도 이게 사실 그 을 갈등을 정부나 기업에서 부추기는데 결국 그들을 갖다가 나눠가지고 서로 싸움 붙일 것이 아니라 네. 결국에는 노동시장의 이런 이중구조라고 하는 구조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네. 하나는 저는 이 학벌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학벌은 없앨 수 없다고 생각해요. 냉정하게. 근데 학벌이라는 것은 그 제도, 교육제도를 신뢰한 학생들이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보상인데 그걸 또 뒤섞어 버리면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벌을 인정하자. 오히려 인정을 하고 대신에 우리가 뭘 고쳐야 되냐면은 학벌로서 평생의 진로와 기득권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네. 극복이 안 됩니다. 저는 이 뒷부분을 시정하고 고치고 사다리를 놓고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는 네. 이런 구조로 우리가 좀 노동 구조를 바꿔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민심동행에서는 제로시티 공약을 저희가 내거든요. 네. 근데 이 제로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불안 제로, 부담 제로, 뭐 특권 제로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세율 제로도 들어갑니다. 세율 제로라는 것이 결국에는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 같은 거 아니면은 준조세로 있는 뭐 여러 가지 보험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제로시티 안에서는 일하는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면세를 과감하게 해주자. 이런 혁신적인 공약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땀 흘리고 일하는 사람들 대접받는 세상 만들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좀 바람직한 얘기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이런 거예요. 우리의 교육 구조라는 게 국영수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하는 막 건데. 암기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공부 잘하는 일을 하고. 또 그림 잘 그리는 친구들은 그림 잘 그리고 뭐 또 축구 잘하는 친구들은 맞아요. 축구 잘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다양성 뭘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운전 잘해서 운전만 열심히 해도 잘 먹고 살 수 있고 뭐 이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이건 국영수만 잘하는 사람들만 행복한 아니 나라. 근데 독일이 그렇잖아요. 독일은요 다 네. 정치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는 배관공 있잖아요. 그럼 네. 배관공 장인이 있고요. 네. 미용을 잘하면 미용 장인이 있습니다. 맞아. 장인의 칭호를 받으면요 네. 국회의원보다 더 대접받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사회도 그런 식으로 가서 각 분야들의 전문성들을 대접해주고 존중해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분야에서 성공하면요 다 정치합니다. 인생 이모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급격하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네. 다양성을 인정 못하는 사회가 됐죠. 그러니까 국영수만 인정을 하겠다 하라고 네. 하는 거고 네. 사실 저도 이번에 법안을 발의한 게 있는데 노동 인권 교육을 꼭 해야 된다. 이건 필수 과제로 넣어야 된다라는 네. 법을 발의했습니다. 네. 이것도 똑같아요. 땀 흘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보상받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사회는 문제면 맨날 국영수만 배우고 이제는 체육도 필수 과목에서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애들은 더 말라가고 머리만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20살이 되면은 알바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사회 일꾼으로서 뛰쳐나오게 되는데 네. 노동 교육이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는 맞아요. 것도 없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는 것도 네. 없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계약서 쓰는 법 그다음에
노동을 한 뒤에는 자기가 적절한 보상을 받는 법. 그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네. 그 정도 방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실제로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고 그래서 노동 인권 교육을 좀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다양한 직군에서 필요한 네. 필수 과제들을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예. 저는 정치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아니 그리고 제가- 교육도 지금 우리 장윤선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교육도 똑같이 봅니다. 결국에는 이 공교육 체제 네. 저는 대한민국이 오랜 시간 유지해온 공교육이 좀 붕괴를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안타까운 극단적 선택 많이 하시고요. 네. 학생들도요. 맞습니다. 학교 밖에 청소년도 괴롭지만 학교 안에 청소년들도 타지 괴로워요. 괴로운 상태고요. 맞아요. 어머니들도 힘들어요. 네. 그걸 어떻게 지금 포인트를 맞춰야 될지도 네. 모르고 또 하나는 2025년도부터 고교 학점제 이제 도입한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아직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아이들을 지금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정말 불안전한 제도 속으로 밀어넣고 있거든요. 저는 이 교육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공교육의 붕괴를 인정을 하고 학교는 학교가 해야 될 일만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저는 수요자들에게 교육 수요자들이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받고 교육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로 가야 된다. 맞습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님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제 아는 지인이 특성화 고등학교 교사인데 선생님들이 막 의논을 해가지고 특강을 누구를 할까 해서 명사 초청을 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명사 초청에 가서 다 자고 그리고 절반은 나가버리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하신 대로 노동법 강의를 와서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동네 변호사가. 근데 그게 뭐냐면 근로기준법 뭐 이런 맞아요. 거였던 거예요. 네. 아이들이 전부 노트 가져와서 메모하면서 적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실생활과 관련된 것이니까. 아르바이트 많이 하거든요,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실생활에 맞는 교육들을 맞아요.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뭐 현장에 있는 높으신 분들은 마음이 다 엉뚱한 데 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제 개선하는 좀 그런 노력을 정치권에서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냥 킬러 문제 없애가지고 본인이 킬러가 됐잖아요. 지금 수능 만점자 한 명 나온 것 아닙니까? 네. 심지어 재수해서 가지고 엄청난 노력을 재수하는데 한 달에 한 300만씩 들어간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인데 의원님 지금 300만 원 더 들어요. 그러니까 학원비만 300만 원. 예. 학원비만 300만 원인데 생활비까지 하면 더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노동 인권교육 같은 경우는 왜 필요하냐? 실제로 근로계약서 쓰는 방법 그리고 본인의 자신의 그 권리에 대한 주장 정도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사실 지금 상태는 대학 졸업하고 애들 1월 달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는 전부 알바하러 가거든요. 알바하러 가면은 자기가 돈을 못 받아도 어디 얘기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기본적인 기초교육이 전혀 안 돼 있는 맞아요. 상태에서 우리가 사회로 진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지난번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던 자연스럽게 사회 진출 기간이 26세, 28세 이렇게 그래요. 늦어지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취업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연애하는 것, 결혼하는 것 당연히 미뤄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맞습니다. 유명한 법원이 있습니다. 그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 위에 잠자지 않게 하려면 그 젊은 친구들 깨워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가르쳐야 되고 정말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네. 미리미리 가르쳐야 된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돈 떼이는 우리가- 사람이 그렇게 많다 그러니까 큰 문제예요. 학생들 중에 알바를 했는데 돈 떼이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 하더라고요. 이야, 그건 큰일 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노동청에다. 네. 그 기본적인 것도 그걸 안 알려줘야지. 가르쳐주니까 네. 왜냐면 애들은 모르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들어야겠네요. 정말. 애들이 모르죠. 바보가 아니에요. 제가 강의 한번 가겠습니다. 네. 네, 저를 불러주시죠. 자, 신 변호사님 불러서 노동법 강의 듣는 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빨리 010에